한국에 살면서 영어에 그렇게 진심이고 시간이며 돈이며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 포함해서 근데 왜 영어를 못하냐 이거죠. 지금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거야. 다들 영어 잘하시나요? Of course. 오. 영어 잘하세요? 저는 아직 자신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없으시다? 네. 왜죠? 그냥 외국인들만 보면 무섭고. 그 외국인 남편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웃기네. 우리나라가 영어에 진심이잖아요. 완전 태어날 때부터. 아니지. 태어나기 전부터 영어에 진심이죠. 왜냐? 태어나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 어디 보내지? 영어 어떻게 하지? 를 부모님들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니까. 근데 요즘에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뭐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50만 원? 막 이렇게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싼 편 아니에요? 그건 싼 데고 150이면 싼 거고. 그게 싸요? 200이 넘더라고. 아니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유학 생각하면 가성비니까. 근데 유학이랑 영어 유치원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근데 카테고리가 많이 그렇게 달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워야 이게 습득이 되잖아요. 근데 유학을 그 어린 나이에 보내기에는 나도 한국에 자리를 잡았고 뭐 커리어가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아이 때문에 미국 가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아이만 보내기에 그 어린 나이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키우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유학의 효과는 가져가면서 내가 키울 수 있다. 유학의 효과를 영어 유치원으로 가져갈 수가 없지. 아니에요. 완전 에이. 가능해요. 아니 근데 유치원 때 습득하는 정도로 이렇게 유창해지는 게 아니잖아. 유창해지니까 문제야. 아니 우리 주변에 교포들 많잖아. 그분들 막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외국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한국말 완전 까먹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유치원 때 그 영어 잠깐 배운다고 그게 평생 갈까 싶은 거지. 간다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영어를 배우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그렇겠지. 하니까 그게 이 근육도 한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 근육에 핵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펌핑이 돼서 그 이렇게 같이 부풀어 오는 그 근육이 있잖아. 그 부풀어 오른 근육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 다 빠진다 그러잖아. 그건 빠져. 하지만 그 핵은 안 빠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나의 언어 능력이 근육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없어지는 거야. 유치원 때 습득한 그 언어 능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랑 영어에 있어서는 출발선이 완전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출발선이 다른 것도 다르지만 질이 다를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영어 유치원 얘기였어? 뭐야? 우리 주제는 한국에 살면서 영어에 그렇게 진심이고 시간이며 돈이며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 포함해서. 근데 왜 영어를 못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들었잖아. 뭐죠? 그 소장님 때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 아 맞다. 맞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의무 교육이 아니었지. 바뀌었지 이제. 3학년까지. 그래서 딱 우리부터 이제 영어가 의무 교육이 그치. 돼서 저는 3학년 때부터 영어라는 과목이 생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항상 학원도 다니고 막 과외도 하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외국인들 만나는 거 되게 무서웠고 영어에 자신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긴 했어요 솔직히. 그 잘못되긴 했는데 우리가 시간과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러면은 몇 년이야? 16년이잖아. 그럼 16년을 어떤 무언가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그거에 맞는 아웃컴이 안 나오면 사실 이거를 뭔가 중단을 하던 아니면 확 뜯어 고치던. 왜냐면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왜 우리는 순정적으로 이 시스템에 이끌려 가고 있었냐 이거지. 수능을 위한 영어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되게 심한 나라잖아. 그리고 특히 학부모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나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 학부모들끼리 막 뭐 누구는 학원 어디 보내니 뭐 누구는 이번에 몇 점 맞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 옆집 애가 하는데 뭐 내 애는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막 똑같이 그냥 그 식으로만 공부를 시키는 거지. 막 그치.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그렇지. 이게 영어를 늘려면 사실 그 뭔가 실생활에 좀 영어를 쓴다든지 뭔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영어를 해야 사실상 뭐 말을 하고 이런 게 좀 늘게 되는데 한국에 살면서 특히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그런 환경이 잘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잘 치는 거에만 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에도 모자른데 그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 교육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유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국에 유학 가서 대학 생활을 할 때 더 빨리 말이 터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엄청난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 됐죠. 근데 그만큼의 비용의 값을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 그치, 우리가 그 그게, 정도의 돈을 어떤 다른 거에 16년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내 영어 실력보다는 훨씬 잘했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었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치. 그러면 선생들은 그걸 모를까? 영어 선생들은? 알지 않을까? 영어를 수려하게 잘하잖아? 그럼 너네가 만약에 영어를 누군가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다 알잖아.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 그럼 영어 가르치는 선생들은 모를까? 근데 알면서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줄까? 아니 솔직히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요? 그치, 학교 굳이,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학원 선생님들이나 혹은 과외 선생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외 선생들마저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냐 학부모가 점수 안 나오면 뭐라 하니까.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티칭 그래도 꽤나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이 영어를 스피킹을 못 하세요. 맞아. 보통은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영어 못 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꽤나 많기 때문에 공고를 보잖아요. 아,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지원하세요. 약간 이런 식의 공고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영어학원에 영어 선생님을 뽑는데 영어를 잘 못해도 된다고 공고에 쓰다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 교육에 초점이 100%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뭐에 맞춰져 있냐면 보육에 맞춰져 있어요.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야, 영어학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뭐 영어를 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들 다 학원 보내니까 그 시간에 엄마 아빠들 일해야 되니까 그냥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그 보육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그쵸? 있다는 거잖아. 어.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시절 때.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래도 보육보다는 조금 더 교육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뭐 사실 아직 우리 채널을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니까 내 후배들이 어떤지 저는 잘 알잖아요. 그들의 영어 실력이. 근데 영어 학원에서 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채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얘기한 거야? 아니, 뭐 왜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혹시나 그 후배들이 보면은 좀 저기 하니까. 뭐 후배 한 200명 정도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뭔가 이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솔직히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어차피 스피킹을 가르치는 게 아닌데 왜? 라는 생각은 좀 생기더라고. 어차피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데 굳이 뭐 영어 스피킹을 수려하게 잘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야. 내가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내신에 정말 자신 있어. 혹은 토익에 정말 자신 있어. 근데 난 스피킹 솔직히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걸면 머리 하얘져.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토익 900점 넘는데 뭐 아니면 내신 1등급인데 그러면 누가 뭐라 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완전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굳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잘해야만 한다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잘하면 플러스지. 그래도 이 누군가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려면 최소한의 그래도 너네 정도의 영어 실력은 돼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랑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 같아. 그치.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잘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어야지 가르치지. 그것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건 좀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막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그런 필드에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티칭에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티칭의 일을 하게 되는 풀 자체가 좀 이렇게 정말 일타 강사, 뭐 정말 실력을 요하는 그런 과목들 빼고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 그치.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수려하다면 굳이 그 티칭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을 할 수 그쵸. 있는 게 그렇다고 티칭이 안 좋은 일인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그래도 더 수익이 좋고 더 편한 그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치, 내가 그치. 영어를 정말 특출나게 잘하면 티칭은 항상 세컨이에요. 티칭이 메인이 그러니까 뭐 뜻이 있거나 뭐 정말 실력을 요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면 티칭은 항상 세컨이야.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과외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영어 실력이 화려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시험을 위한 영어만 가르쳐 주니까 안 느는 거고. 그렇죠.
근데 가외 선생님들은 오히려 개쩌는 분들 많습니다. 막 유학생들, 뭐 아니면은 의대생들, 좀 약간 그 우리가 실제로 옆에 두기 힘드신 분들이 가외를 많이 하시니까 운 좋으면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내신 학원 선생님 조금 포지션이 그렇죠. 내가 영어를 정말 개쩔게 잘해. 근데 내가 내신 학원에 지원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계속 악순환이네. 이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려면 한국에서. 그래서 아까 소양님이 얘기했던 그런 배우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유나가 얘기했던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이제 영어는 배워서 뭐 알파벳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단어도 알아. 근데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뭐 말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뭐 바를 가거나 라운지를 가거나 펍을 가거나 하면은 한 잔씩 먹고 뭐 옆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그냥 백지가 돼버리지. 나 경험이 있었던 게, 나 미국 가기 전이야. 울산에서 내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그거를 먹고 싶은 거야. 한 마리 통닭, 그 옛날 통닭 같은 거를. 그 통닭을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 우리가 한 마리 주세요 하면은 그 피스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뭐 대충 뭐 한 20피스 나옵니다 하면 뭐 치킨 20 pieces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통이 모르겠는 거야. 옛날 통닭은 그 치킨 모양 그 통이잖아. 그 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킨 이러다가 원 세컨 이러면서 찾아봤지 구글에 통닭. 그러니까 홀 치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하. 근데 그걸 또 말을 못해. 이렇게 보여줬지. 그때도 나도 뭐 16년 다 투자하고 뭐 그랬을 텐데 통닭을 뭐 말을 못했을.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많지, 너무 많지. 엄청 많지. 나 옛날에 프랑스인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잠깐 프랑스인 친구가 있을 정도면 애초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준이잖아요. 아니 지금 말하는 건 완전 초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오 날카로운데? 그렇게 사귄 게 아니라 그 저희 엄마의 친구가 약간 홈스테이 막 이런 걸 했는데 그 친구가 그 홈스테이에 머무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유나야 뭐 얘 좀 데리고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갔는데 카페벤에 같이 갔어. 근데 그 카페 모카 같은 거 시키면 한국에서? 카페 모카 같은 거 시키면 뭐 휘핑크림 올려줄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휘핑크림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그 휘핑크림을 몰랐던 거지. 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 점원이 생크림 올려드릴까요? 했는데 내가 do you want 생크림? 이렇게 근데 더 짜증나는 거 그냥 또 알아들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니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크림만 알아들은 거지. 생크림? 그거를 영어처럼 발음하려고 네. 그 영어 교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혹은 이렇게까지 투자 노력해봤다 그런 거 있어? 엄청 많지. 저는 종로에 있는 YBM 어학원에 등록한 적도 있어요.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거의 진짜 안 거의 진짜 안 10년 전. 어울린다. 종로 YBM으로 들어가는 상상해봐. 종로 그게 왜요? 거기 왜? 영어 배우러. 회화? 아니면 회화. 뭐 시험? 아니 그러니까 기초 완전 생 기초를 배우러 10년도 더 됐어.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기초를 배우러 갔는데 나는 비동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미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 기초 첫날인데 그래서 막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있다가 며칠 다니다가 그냥 때려쳤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다니까. 기초라며 성인들을 위한 기초반이라며. 근데 MR이즈부터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YBM 다닌 거는 뭐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봤다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냥 거의 디폴트 아니에요? 그런가? 그게 나는 그때 나이가 25, 6대인데 다 늙어갖고 왜 굳이 모터로 영어를 그때 배워? 막 그 생각이 안 들까? 아니요 성인 영어 엄청 많이 하죠. 나는 그때는 왜냐면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굳이 내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는데도 내가 찾아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영어 학원을 등록해봤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자기개발이나 뭐 러닝하고 영어 배우고 뭐하고 이런 그런 시절이 아니야. 그냥 음주감으로 즐기던 그런 세대니까. 뭐 디폴트 정도인 것 같네요. 아 그래? 네. 뭐 여기까지 해봤다 정도는 아니지. 그래? 그럼 어디까지 해봤어요? 나는 좀 요까지 해봤다 싶은 그게 있어. 내가 이미 미국을 한번 갔다 왔을 때야. 근데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뭐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했겠어. 완전 그냥 그랬지.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얘는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저 정도지. 그게 너무 뻔하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긴 했지만 그 대학교를 다닐 때였거든. 그럼 정규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에서 하는 그 원어민 교수님이 이제 시간 외로 하시는 그런 회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왜냐면 학교에서 하니까 싸잖아. 그걸 하고 끝나고 이제 바로 또 다른 외부에 있는 학원에 가요. 그래서 회화 수업을 학교에서 한 번, 바깥 학원에서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는
또 티칭을 하고 있었어. 그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때 내신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 선생님이면서 이제 대학생이면서 학원에서는 또 오히려 수강생이면서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건 좀 대단하네. 돈도 많이 썼지. 대학생인데 학교 플러스 그 학원 하면 한 거의 40만 원 가까이 냈으니까. 그 지금 쩡이 그 얘기하니까 달에. 나도 생각이 나는데 YBM 어학원 이후에 한 1, 2년 있다가 숨고라는 곳에서 선생을 찾았어. 그래서 한 명한테 배우는데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동사가 뭔지 뭐 주어가 뭔지 막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나는 이 선생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 그래서 또 다른 기초 선생을 한 주에 2번씩 만난 적은 있었어. 그렇게 해서 기초만 한 2달 3달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영어를 입을 트나. 너무 갈 길이 많잖아 사실. 문법적으로 배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2명의 선생을 똑같은 기초 수업을 하면서 2명을 만났었어. 근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 유나는 어디까지 해봤어? 외부와 단절을 하고 집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근데 저는 막 그때도 그래도 조금 할 때 가긴 했어요. 솔직히 기초는 있었지. 그러니까 듣는 거 어느 정도 되고 말하는 것도 조금 되는데 그래도 좀 답답한 그런 정도? 편하게 막 나오진 않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항상 고등학교 때 정도부터 내가 어른이 되면 그래도 외국어 하나 정도는 유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걸 마스터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 너무 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도 막 그렇게 외향적인 편이 아니니까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외국인이긴 했어. 근데 영국인은 아니었어. 유럽 사람이었어. 그래서 걔랑도 이제 한국말 할 일이 없었고 거기서 빨리 들었겠네. 그치. 한국 사람들 그냥 아예 안 만났고 일부러 안 만난 건 아닌데 별 관심이 없었어. 아예 안 만났고 그냥 내 환경을 다 영어로 바꿔버리고 싶었거든. 그치. 그래서 한국 음식도 거의 안 먹었고 그치. 내가 뭐 일기 쓰거나 그냥 필기하고 뭐 그냥 심지어 장 볼 때 그냥 리스트 적는 것도 다 영어로 적고 모든 그러니까 일상을 모든 그냥 걸 영어로 다 영어로 했구나. 바꾼 거지. 그러니까 TV 보는 거 다 영어. 그거 하니까 나도 생각난다. 나의 모든 거를 영어로 바꾸는 그거를 나도 당연히 했지. 배고프다 이 말을 한국어로 안 하고 shit I'm hungry 이렇게 일부러. 혼자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했어 안 했어? 아니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뱉는 연습을 했어요. 생각이 들면 그거를 말로 나 지금 이제 샤워해야지 이러면 영어로. 그럼 그거를 이제 말로 한번 혼자 해보고. 말로 혼자 해봤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아니 왜냐면 이 뱉는 근육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내가 써야 되는 상황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하니까 이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옆에 친구가 얘기해주든 아니면은 미국인들 특징이 내가 좀 친하면은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럼 그거를 고쳐서 한 번 더 나한테 얘기를 해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나 1시간 있다 전화할게. 전화 돼? 이러면은 내가 I will be take shower 이렇게 해.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틀렸잖아. 그러면 걔가 you will be taking a shower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을 해줘.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눈치껏 받아들이는 거는 그 유학간의 몫이야. 얘가 너 그거 틀렸어 내가 알려줄게는 아니야. 오히려 난 그게 더 재수없을 것 같은데. 난 유학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틀렸으면 야 디온 여기 앉아봐. 이 문법은 이렇게 쓰면 더 좋아. 아니면 너가 말한 건 틀린 문법이야 라고 하는 게 난 오히려 맞지. 아니 그게 엄청 무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래? 오히려 난 직설적인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뭔데 그렇게 너한테. 왜냐면 나는 너 선생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엄청 무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받아들인 나는 좋지. 왜냐면 나는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너가 말한 전제가 틀렸네. 친한 사이가 아닌 거네. 친한 사이였으면은 바로 얘기를 하지. 엄청 친한 그건 아니죠. 그냥 친구. 그리고 이제 나는 뭐 이건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자랑스러워. 왜냐? 난 그렇게 해서 영어를 늘었기 때문에. 학교가 출석률이 70%가 떨어지면은 학교를 못 다니나 엄청난 페널티가 있었어. 뭐 출석률 71%인가 이렇게 졸업을 했을 거예요. 왜 그 29% 어디서 까먹었냐? 게임하다 까먹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막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그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 팀 게임인데 5명이서 팀이거든. 이제 한국 사람이 롤을 잘해. 난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서버에서 롤을 했는데 일반적인 미국 애들보다 내 게임을 잘하는 거야. 그때는 디스코드가 아니라 스카이프 시절이었어. 스카이프 뭔지 알아? 메신저에. 내 입장에서는 원어민 4명이랑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거든. 밤새도록 나는 귀에 그것도 헤드폰을 끼고 하니까
그 영어가 귀에 때려 박히잖아. 그거를 하느라 내가 이제 막 아침 뭐 5시까지 게임하고 자고 그럼 학교 어떻게 가? 근데 나는 그거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 괜찮다. 그거랑 똑같은 예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드는 거잖아. 왜냐면 그 게임하는 시간만큼 옆에 붙어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맞아요. 계속 듣고 하니까. 또 원어민이랑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사실. 특히 그때 당시에 아시아 남자애들한테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영어를 오래 진짜 돈을 많이 쓰면서 배웠지만 막 되게 실용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다, 그지?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잖아. 나는 진짜 처음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다 아니, 유학 갔다 왔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 이 사람도 그 자국어가 있을 텐데 그치. 왜 이렇게 영어를 편하게 하지? 그런 충격을 좀 받았거든.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생각을 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두려워하고 항상 컴플렉스가 있고 항상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 딱히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공교육만 봤는데. 근데 그냥 잘하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 뭐 손으로 만지 이런 제주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잘하고 뭐 끈기력 있는 건 또 뭐 한국 사람들 잘하고 뭐 다 다르잖아 나라별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같은 게르만어족 끼리는 원래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배우기가 훨씬 편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 배우면 조금 더 편한 것처럼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런 것도 좀 있겠지. 조금 있겠지만 근데 그런 예외들이 또 있더라고. 예를 들어 뭐 핀란드는 게르만어가 아니래. 근데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진짜 잘하는 그 탑 국가 중에 속하거든. 그래? 스웨덴이 아니야? 아니야. 노르웨이가 아니야? 노르웨이도 잘하고 뭐 스웨덴도 잘하고 핀란드도 잘하고 걔네도 다 그냥 탑이야. 그래? 북유럽. 와 핀란드가 자일리톨 말고도 또 뭐가 있구나. 자일리톨 말고 영어.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유럽 지도가 있고 그 국가별로 영어를 얼마나 실용적으로 잘하는지 그 지도가 있는데 그 남북의 격차가 되게 확실해. 북유럽이 훨씬 잘하지. 북유럽이 훨씬 잘하고 남부는 다 하나같이 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가설 하나는 그거야.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부유한 편이잖아. 공교육의 질도 높을 수밖에 없고 대학 교육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으로만으로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것도 있다. 플러스 그게 춥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나온대. 뭔 소리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아기 때부터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근데 여기 남부 가면 따뜻하잖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있고 막 그러잖아 걔네는. 아니 카페 같은 데 누워서 넷플릭스 볼 수 있지 뭐. 근데 그건 확실히 정설은 아니고 가설이다. 가설이야. 근데 진짜 정설은 있어. 정설 중에 하나는 그거야. 남부 유럽 국가 중에 포르투갈이 있고 스페인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같은 반도에 붙어 있거든요. 그냥 붙어 있어. 근데 두 국가가 차이가 나요, 영어 실력에. 포르투갈이 훨씬 잘한대요.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영어를 잘해? 응, 잘하는 편이래. 남부에서는. 그래? 완전 못할 것 남부에선 같은데. 잘하는 편이래. 근데 그 국가들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포르투갈은 어렸을 때 우리가 만화 같은 거 TV에 나오잖아. 스펀지밥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 더빙 버전으로 나왔잖아. 애들용은. 근데 거기는 무조건 원어로 나오고 그냥 자막을 딴대. 그 차이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정설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게 어쨌든 계속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팝송 좋아하시는 애들 보면 은근히 막 좀 영어 잘해. 진짜로. 나도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거 들으면서 배웠어. 은근히 톡식 이런 거 혹시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다들 안달이 났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영어 잘하고 싶어 라는 게 일단 좀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 그러기 전에 우리 한글에 대한 위대함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저는 완전 동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 언어에 대해서 공휴일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한글날에 빨간 날인 나라가. 그래요? 또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설계가 돼 있는 아주 독특하고 완벽한 문자라고 표현을 해. 그 언어학 그 학자들은 그만큼 진짜 세종대왕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언어가 영어도 있고 뭐 스페인어, 프랑스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잖아. 근데 그 언어의 기원이 정확히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 그 중에 유일하게 또 대한민국이 세종대왕이 모양 그리고 쓰는 거, 읽는 거 그걸까지 다 전부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록돼 있는 언어가 진짜 손에 꼽아.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서양 국가의 언어들은 라틴에 기반을 많이 했지만 영어도 있고 뭐 포르투기스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기원이 한국어면서 그대로 한국어를 쓰는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전 세계가 다 망해서 언어가 살아남는다면 영어랑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이 세 개만 살아남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뭐 요즘 뭐 한국의 기세를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해. 그거 봤어? 그 인도 애들이 나 인도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인도 그 인도- 미개한 새끼들이 왜 뭐했어? 아니 인도 여자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한국 팬 소녀들이 있었어 3명이 자매인데 걔네들이 한국 뭐 드라마 뭐 가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 아이패드 막 이런 걸 뺏어버린 거야 핸드폰 이런 거를 그랬더니 걔네들이 셋이 같이 투신 자살했대요. 그거 어제 뉴스 아니야? 어! 나 어제 봤어. 어제 투신 3명 자매 투신 자살하니까 생각났어. 어제 뉴스야. 근데 그거는 한국 컨텐츠를 뺏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 그냥 아이패드를 뺏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걔네가 근데 그래가지고 원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인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잖아. 근데 하긴- 걔네가 유서를 써놓고 막 이렇게 혈서해놓고 갔으면 모를까. 걔네가 그 써놓은 게 있다고 그랬어. 아 그래? 와. 뭐 한국은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걸 왜 나한테서 뺏어가냐 막 이러면서. 나도 그 뉴스를 봤는데 내 기분이 우울해지기 싫어갖고 그런 좀 우울한 뉴스를 좀 피했거든 어저께. 그 어제 뉴스야. 내가 어제 봤거든. 야 근데 그건 너무 익스트림하다. 무튼 그 정도라는 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아주 최근 뉴스인데 삼성전자에서 근데 물론 헤드쿼터 기준이에요. 모든 문서를 영어로만 봤어, 그것도. 하겠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모든 문서를 영어화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삼성이 한국에서 더 이상의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난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은 미국에다가 삼성전자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 미국에 더 크게 지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사실 한국은 삼성 없으면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한국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 삼성 때문이야. 물론 SK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축이 삼성이란 말이지. 근데 삼성이 이제 한국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지. 왜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한국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후계자도 자기 자식한테 안 주겠다고까지 이미 얘기가. 근데 그거를 뭐 굳이 한국 버린다 그게 아니라 보니까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 전 세계에 있는 회사잖아. 해외에 있는 인원이 80% 이상이래. 그러니까 외국인 직원이 80% 이상이래. 그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문서를 영어로 통일화시키는 게 말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난 그거는 완전 설득이 되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게 약간 좀 직원들 입장에서 반발을 하기도 그런 게 거기 들어가려면 솔직히 뭐 언어도 성적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다 검증이 끝난 사람들인데 왜 뭐가 불만이야? 그건 뭐가 불만이야는 아니지만 아니 너도 영어 실수하는데 삼성 직원들이라고 실수 안 할까? 똑같이 실수하면 자기네들만 손해지. 근데 지금 이게 나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 게 그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북유럽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 지금 서영이 얘기한 게 딱 그거야. 우리는 잘해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써야 잘해진다. 그거는 일터 밖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일터에 왔을 때는 잘하는 사람만 앉아서 잘해야지.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풀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려고 문서화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80%인 해외에 있는 해외 지사에 있는 외국인들 때문에 영어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서는 출렁출렁 할 거 아니야.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나는 한국을 버릴 거다라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정 말대로 아니 삼성이 80% 90%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인데 영어로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결국에 그럼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라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계속 하는 거고. 근데 뭐 헤드쿼터에서 일하면 다 똑똑할 텐데 뭐 잘 하시겠죠. 뭐. 뭐 사전이라도 찾아보면서 하겠지. 옥편. 옥편. AI도 많고 이런데 뭐. 너 어떻게 생각해? 뭐 그거? 어. 나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들도 방지할 수 있고 굳이 그냥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데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2개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는 나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뭔가 미래적으로 보면은 그냥 영어로 쭉 가는 게 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근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우리말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난 그것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 엄청난 가치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언어를 가진 민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좀 비슷한 국가가 프랑스가 있잖아. 걔네들이 자국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미친놈들이. 자기네 역사. 자, 우리 유나 말 잘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프랑스어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프랑스 아주 말 잘하셨습니다. 이미 모국어 화자수에서 프랑스보다 대한민국이 높습니다. 모국어 화자수가 뭐예요? 모국어 화자수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모국어 화자수? 모국어 화자수라는 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통계가 있어. 근데 거기서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위야. 한국 순위가 16위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모국어 화자수라는 거 한번 검색해봐. 근데 우리가 더 높은데 그 뭐 프랑스 얘기를 하니까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유일하고 되게 역사 깊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엄청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애들보다 한국어가 더 더 위대하다.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이겼다? 우리가 그만큼 이겼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 산업도 발달이 되고 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거를 지키는 이런 관광사업 발달돼봐야 의미 없어. 바가지 장사나 하고 이미 그 서울에 그 어디야? 그 무슨 시장이야? 광장시장. 광장시장. 광장시장만 가도 지금 외국인들 벌써 눈살 찌푸리기 시작했어 이미. 근데 광장시장 맛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아까 그 북유럽 얘기로 넘어가면 다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그 영어라는 언어를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외국과 소통하는 수단으로만 그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뭐 그치. 대학교에서 그냥 우리 자료 같은 거 에세이 쓰려고 자료 같은 거 찾다 보면 당연히 영어로 된 자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약에 찾아보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케이스가 동남아가 그래. 필리핀, 태국, 뭐 베트남은 솔직히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필리핀, 태국 이쪽은 영어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요? 외국인 관광객이 99%잖아 걔네는 모든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무조건 해야 돼서 저 그거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한글이 되게 위대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되게 높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외국인들이 태국어를 배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영어를 쓰지. 왜냐면 관광객 그 나라니까. 근데 이건 요즘 얘기야. 예전엔 안 그랬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사실 내가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지면 한국에서 결국에는 진짜 영어가 거의 제2의 외국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와요. 돈을 쓰고 학교를 다니고 이거를 배워서 내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돼야지가 되게 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하는 인원들의 그 수치가 5년 전년도 5년도 대비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수치를 제가 보여주려고 준비가 되어 나중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나중에 네. 띄워드릴게요. 맞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태국이나 뭐 북유럽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말만 사용하면서 살아도 살만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만큼 우리나라 그 언어가 되게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언어에 우리나라 한글의 국뽕에 취해 있을 때 그걸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그치. 수출이 필요해 지금. 지금 수출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달러를 벌어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너무 걱정이야 난 사실. 근데 어쨌든 뭐 영어는 필수적인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어. 근데 요즘에 보면 좀 약간 그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 뭔가 영어를 잘하는 게 계급 같은? 뭔가 나 그런 느낌 좀 받거든? 근데 이제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외국인이 전부 다 100% 0.1초 오차범위 없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거야. 요즘에 그 얘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는 그거 되게 그 재밌게 많이 듣는데 저의 의견은 어떠냐면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이제 그런 기술이 생겼고 뭐 디바이스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인간 엄청나게 대우받는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쓰지 못하는 자리들이나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혹은 사람이 무조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우리 후의 세대는 저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야 영어 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엄청 널리 퍼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렵고 하기 싫은 거가 기술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안정이 된다고. 왜냐면 나한테 이거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주잖아. 그러면은 더 영어를 놓게 돼.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럼 내가 그 딱 필요한 순간에 난 영어를 잘하는 인간이야? 그럼 엄청 대우받는다고.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약간 그런 면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럴 수 라는 있어요. 생각을 나는 해. 근데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희망회로 돌리는 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 말은 기도 메타야. 주식 사놓고 올라라 이런 그런 느낌인데. 아니 이제 아니 근데 물론 그 신비성 잘하는 없는 사람들 얘기는 아니야. 신비성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가설일 뿐이야. 너 말대로 그런 기계나 뭐 안경 뭐 이어폰 이런 걸 못 쓰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소수야. 결국엔 너가 영어를 아무리 100% 잘해도 너가 그런 자리에 꿰차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영어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득 보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영어를 이제 배우는 사람이 없어질 뿐더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가 말한 그런 소수 자리에만 되는 거고 그 소수 자리에 들어가려면 뭐 서울대 나와야 되고 하버드 나와야 되고 이러겠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영어의 중요성이 혹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저 정도 하면 요 정도 인정받는다 치면 지금 내 실력에 후에 가면 오히려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잘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또 몰라. 왜냐면 중국이 뭐 핵 쏴버려갖고 미국 없어지면은 이제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중국어가 될 수도 몰라. 아니 그럼 뭐 지구 멸망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앞일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영어를 잘하는 부분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 그치?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나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영어가 됐든 어떤 언어가 됐든 그리고 인간이 그 제2외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나는 계속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엄청 멋있잖아. 막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막 다른 말을 막 이렇게 수려하게 막 하면 엄청 멋있지 않아? 근데 난 그게 좀 멋있죠. 안타까워요. 왜?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 같고 영어를 잘하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이게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만큼 원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뭐 다른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애를 써서 배우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는 게 난 약간 슬퍼. 그게 북유럽인 거지. 그 걔네 보면 부럽긴 해. 왜냐면 나는 뭐 유학 가랴 뭐 초등학교 때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간 오지게 투자했는데. 근데 너는 걔네 보면 부럽지만 난 그건 안 부러워. 왜냐? 걔네는 한국어를 배우려면 더 빡세거든. 영어를 배우는 게 차라리 나. 지금 뭐 영어를 나도 당연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어를 처음부터 배운다 보다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거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한국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하는 것보다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해외에 있었을 때 좀 약간 졸라 짜증났던 거는 저 생각을 나 한 적이 있거든. 나는 영어 배우려고 존나 아둥바둥인데 저 새끼들은 한국어 배울 생각 혹은 제2외국어를 배울 생각조차 안 하네? 너는 영어밖에 못하지? 나는 2개나 해.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스탠스잖아. 그래서 씨발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 나도 그런 비슷한 게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었어. 자연스럽게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 마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꼴배기가 싫었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콩글리시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천천히 단어별로 문장별로 띄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 평상시에 말하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무례하고 너무 좀 맞아.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새끼 나한테 인종차별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피해의식이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어. 저도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일본은 조까 이러고 그냥 일본어로 막 바로 쫙쫙쫙쫙 싸대는 거야. 맞아. 중국 사람들도 맞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그래도 잘 하는구나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오히려 좋은 건데 내가 오해를 한 거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내가 좀 베베 꼬여 있어서 더 열받게 본 걸 수도 있어. 이 새끼 나 영어 못한다고 지금 일본이랑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외국인들 보면 그 뭐 리스펙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졸라 어렵지? 아침에 맥모닝을 먹으러 갔었어요. 거기 우리는 미군들이 많으니까
맥도날드 그 일하는 직원분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흑인이 있었어요. 근데 흑인분이 한국어를 진짜 나보다 더 잘해. 진짜로. 조나단 스타일. 조나단 스타일. 여자분이셨는데 깜짝 놀랐어.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 그치 그래서 그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놀래는 것도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미국에서 많이 이런 건데 아시아인이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실 미국인이야. 영어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백인 야 뭐야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그러면은 인종차별이지. 이 사람 완전 큰일 납니다. 그 백인.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맞아. 그 흑인 여성분 뭐 동두천 출신이거나 태생이 여기일 수도 있어. 남자의 경우 군대도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한국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 근데 수출만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뭐라도 좀 수출을 해보자. 지금 뭐 주식 물려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정리를 하자면 영어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짜 진심이고 다들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북유럽 사람들의 쓰니까 잘해지는 거다에 100% 공감합니다. 틀려도 된다. 그리고 발음 안 좋아도 된다. 배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뱉자. 배짜. 새로운 컨텐츠 또 기획 중이잖아요. 영알못 영포티. 그쵸. 네, 영알못 영포티 컨텐츠를 통해서 또 영어 많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또 저희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거 공표함으로써 바로 시작해야 되네. 영알못 영포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주인공 이 안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기 영포티 한 명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포티도 아니야 아직. 왜 자꾸 영포티라 그러는 거야? 그 영포티가 나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4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뭐 조금 40에 못 미치더라도 그 사람이 영포티 같은 사람이면 영포티인 거지. 하지만 난 영포티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함으로써 영포티가 완성됐다.